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교시의 두 번째 영역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이번 시험 문제 총평을 해보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사례 문제도 있긴 있지만 지문에서 좀 많은 것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험 문제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 최종 정답 공개에는 한 문제가 정답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제 견해인데 답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의 지문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선택지가 그렇게 된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제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되고, 그 문제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13문제인데요. 조사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흥미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흥미가 별로 없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5개년의 문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5개년의 문제 지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25문제 중에서 15문제에서 20문제까지 문제가 좀 쉽게 나왔을 때 20문제까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핵심 요약 강의. 이론 강의는 조금 길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는 긴데 핵심 요약 강의는 말 그대로 핵심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3번 정도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의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조사론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풀이 수업만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꼭 윤리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사회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formed consent, 고지된 동의를 받는다라고 해요. 고지된 동의를 받는다. 고지된 동의 받아야 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고 연구 윤리가 있거든요. 어떤 게 우선돼야 될까요? 당연히 연구 윤리가 우선입니다. 연구에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밀 보장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익명성도 보장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연구 윤리가 더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잘못되었어요. 자,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이게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고지하는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위험도 고지합니다. 어떤 위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도 사전 고지합니다.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별표. 27번 문제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인데 꼭 이것도 한두 문제씩 나와요. 이제까지 기출된 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처음에 실증주의 나왔고, 해석주의 나왔고, 비판주의 나왔고, 후기 실증주의 나왔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조사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이어서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고,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증주의는 통계적인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통계적인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설에 대한. 그래서 가설을 채택하거나 가설을 기각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통계를 내본 결과 이것은 이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채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기각.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게 하지 않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가치 중립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탈락. 1번이 답이 되네요.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니까 삶에 관한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판주의. 비판주의는 아시다시피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파악에 주목하죠. 사회의 본질적인 측면,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주의가 된다.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후기 실증주의인데요. 후기 실증주의는 우리가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실증주의인데 후기 실증주의는 그 실증주의랑 후기 실증주의 등장하기 전에 실증주의랑 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객관적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확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후기 실증주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객관적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실증주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확증이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약간 실증주의 입장을 후퇴한 것이 바로 후기 실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거부한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사회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라고 하죠.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는요,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 주관적 해석이랄까요? 주관적 해석. 그 다음에 진리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인식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렸어요. 답은.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고 수량화해서 통계 돌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고려를 해요. 그런 부분은 틀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정단 연구에 해당되는 것들도 잘 나와요. 정단 연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동년배. 자, 동년배 여기서 쭉 보니까 동료 집단이 보여요. 동료 집단. 자, 보시면 동료 집단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코호트라고 써져 있잖아요. 코호트. 이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가 경향조사, 트렌드 스터디라고 해서 추이라고 해요. 추이 연구. 그 다음 마지막은 패널 연구입니다. 패널 스터디, 패널 연구.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는 것인데 첫 번째 동년배, 두 번째 경향, 세 번째 패널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패널은요,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동자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 집단이에요. 동년배로 쓸게요. 이렇게
동류 집단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향조사도 다른 대상이에요. 그런데 동년배가 아닌 거죠. 동년배가 아닌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기본기로 해서 이 지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인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집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모호 집단입니다. 제가 포인트가 된 쪽에다가 지금 힘을 좀 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간 변화가 바로 종단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 변화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가 아니라 동년배잖아요. 동료예요. 동료 집단 조사, 동료 집단 연구.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으니까 동료 집단이잖아요.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해서 전국 인구예요. 전국 인구가 어떻게 동료 집단이 되겠어요? 동료 집단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네, 추이 연구가 되죠. 인구의 성장을 추적한다. 추이 연구, 추세 연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게 뭐예요? 패널. 이게 답이네요. 답은 찾기 쉬웠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겠어요? 패널이겠죠. 왜? 대상자를 안 바꾸니까. 대상자를 안 바꾸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패널 연구가 되는 거예요. 패널 연구. 아무래도 대상자가 중간중간에 달라지면은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대상자가 다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연구에 대한 뭐랄까 단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고정된 대상, 동일한 대상을 보는 패널 연구가 된다. 일반 모호 집단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 모호 집단이면요. 일반 모호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동료 집단이 아닌 거죠. 동료 집단은 특정화가 돼야 돼요. 586세대, 386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런 식으로. 일반 모호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동료 집단이 아니라 추이 연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포인트 잡아드리니까 좀 쉽죠?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영가설입니다. 영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영가설을 검증을 하죠. 영가설을 검증을 해서 영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대양가설이란 말이 있거든요. 대양가설. 대양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도 하고요. 연구가설이라고도 해요. 자, 연가설을 먼저 검증을 해서 요 녀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양가설을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영가설이 참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거짓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반대거든요. 반대해서 그래요. 여기가 거짓이다. 그럼 여기는 뭐냐?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각을 하는 거고 이것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뭐다? 영가설이다. 맞죠?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뭐다? 그렇습니다. 영가설이에요. 영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영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귀무가설의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영가설이에요. 대양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가설을 검증해서 대양가설을 검증하거나 기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변수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아니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대양가설이에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대양가설이에요.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나타내는 것은 영가설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나타내는 것은 영가설이고, 이것을 검증을 해서 이 대양가설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실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관계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의 여부에서 이것이 이제 기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채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이거 2번 나왔거든요. 영가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법, 영가설 우연. 시작. 영가설 우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일종의 암기법처럼 외우시면 돼요. 영가설이란 것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영가설을 검증을 해서 요 녀석을 우리가 채택하거나 기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구자는 이걸 채택되기를 바라요. 이게 채택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보는 것이 대양가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연구 결과의 해석은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은 요 녀석을 보는 거예요. 영가설을 보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는 대양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어려우면 영가설 우연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럼 되는 거니까. 자, 디귿과 리을이 틀렸어요.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지금 1급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까지 해서 이 앞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 아주 장황하게 읽을 거리도 넣어드렸어요. 그 사례도 넣어드렸으니까 그 사례를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3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조사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지문도 지금 다 사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에 대한 것이구나. 자, 그러면 기술적 연구는, 자, 이게 기술이 바로 디스크립티브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소술하거나 묘사, 그리고 어떤 빈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기술적 연구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가 있어요. 설명적 연구는 딱 인과관계만 보면 돼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딱 설명적 연구거든요. 자, 이거를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빈도. 두 번째 포인트, 초기 면접. 세 번째 포인트, 통계조사. 네 번째 포인트, 이유. 다섯 번째 포인트, 설문조사.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 폭력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 기술적 연구다. 네, 빈도를 보는 게 기술적 연구라고 했잖아요. 자, 빈도는 우리가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수량화되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면접이라고 했어요. 초기 면접은요, 그렇습니다. 소술 묘사 여기 있잖아요. 초기 면접이니까 인터뷰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설명적 연구가 아니라 기술적 연구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라겠죠. 통계조사는 수량화, 퍼센트로 나오죠. 그래서 기술적 연구 맞아요. 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에 비해서 대도시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 원인이잖아요. 이유는 원인이죠. 그래서 설명적 연구 맞아요.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했다. 그리고 여기 만족도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또 퍼센트, 비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기술적 연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 연구 안에 횡단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단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횡단조사가 바로 수량화하는 거예요. 수량화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여기에서 뭐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도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횡단이잖아요. 자, 종단조사는 어떤 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통계를 돌린다기보다 어떤 것을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되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